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에 대한 심리를 하겠죠. 그런데 원래 헌법재판관은 9인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헌법재판관이 6인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를 위해서는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한다, 이런 헌법재판소법 규정이랑, 두 번째는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6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규정입니다. 먼저 탄핵 심리를 위해 7인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현행법에 따를 경우에 헌법재판관 6인으로는 탄핵 사건은 심리조차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판결을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현재는 해소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인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미뤄왔다는 것에 있는데요. 이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안 되어서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미뤄지게 되면 그만큼 탄핵심판의 결정이 늦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계속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국무위원들의 직무정지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민주당은 굳이 서둘러서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오히려 나에 대한 탄핵 심리를 빨리 처리해서 결론을 내달라, 이런 취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넣었고 이것이 인용되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민주당은 스스로도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어찌되었건 현재는 6인으로도 탄핵사건에 대한 심리가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해소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6인 이상의 헌법재판관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법뿐 아니라 헌법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의 6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만장일치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야지만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장일치해야 탄핵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부결된다, 이런 얘기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탄핵을 진행하고자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둘러서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임명 절차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죠.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견해가 갈리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어차피 이 부분은 국회가 선출할 몫의 헌법재판관이고 대통령은 그냥 임명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대행자가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직무대행자가 충분히 임명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이 문제냐면 이게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행동이라면 달리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직무대행자가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룰 만한 그런 명분이 없겠죠. 근데 약간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권한대행자 입장에서는 그걸 빌미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할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가결되고 직무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법적으로는 인사권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당시 법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한 부서를 움직이는 장관을 임명하는 것에는 한도가 있다라는 의견을 들어서 나는 차관까지만 임명했다, 장관급인 헌법재판관은 당시 대상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명을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직무대행자도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헌법재판관의 추가 임명이 제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년 4월 18일이 되면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게 됩니다. 헌법재판관이 4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탄핵 인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물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리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4월 18일까지 시간이 도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결론을 꼭 내야
돼야만 하는 사건이 있다면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보수 성향이 짙은 분들도 이 여론을 거스르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내심 의사로는 탄핵에 찬성을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찬성 의견을 내서 만장일치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을 끌기만 하면 된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지 않더라도 시간을 끌기만 하면 탄핵 인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명이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법리적으로, 그리고 사실관계 요청용으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재검토를 요청하고 하다 보면 사실 시간이 한 달, 두 달 걸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명의 헌법재판관만이라도 탄핵에 실제로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면 충분히 시간을 끌어서 탄핵 결정이 불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주당 쪽에서는 이 여론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이유가 민주당 측에서 그동안 헌법재판관의 추천을 미뤄왔던 그런 것 때문이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논쟁이 생기게 될지 그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이 6인인 것이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태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내용은 별로 다루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만,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편향된 의견을 내보내는 미디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누군가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법적인 쟁점이 있는 부분들이라면 시청자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